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 작가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구조적 격차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논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총균세와 기존 교양 수업에서 다뤘던 정의란 무엇인가 국부론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적인 원인, 정의론적인 접근의 가치의 중요성, 마지막 정의로운 사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네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총균세와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다뤘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부론이라고 하는 두 고전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목표는 불평등의 구조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요. 경제적인 효율성, 정의의 원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학습 목표를 위해서 불평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부의 기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또 보이지 않는 환경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의 기준과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균세, 정의란 무엇인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연결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장의 구조, 환경이 갖고 있는 조건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에 대한 기준들, 마지막 구조적 책임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요. 부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이 시장인가, 환경인가, 마지막 정의의 실패인가 라고 하는 접근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불평등의 구조적인 기능에 대한 주제 살펴볼까요? 제럴드 다이먼드 교수는 총균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지리적인 행운에 있었다라고 역설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논의하는 도덕적인 자격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샌델은 우리가 누리는 성취가 온전하게 개인의 노력인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가 우연히 보상하는 재능을 타고난 덕분인지를 묻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지리적인 결정론은 이러한 샌델의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축이라고 하는 것에 기후의 변화가 적기에 작물, 기술의 확산이 유리했고 결과적으로 잉여 생산과 정주의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남북축 중심의 대륙은 지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고립되었고 문명 간의 거대한 격차를 낳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지리적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샌델이 비판하는 능력주의의 함정을 파헤치는 근거가 또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정복하고 해당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단지 작물화와 가축화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분석적인 접근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단순한 경제적인 현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요. 역사의 출발점부터 설계된 구조적인 부정의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자의 역사가 기록한 능력이라고 하는 신화 뒤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환경적 우연의 힘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요.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논의가 될 롤스의 무지의 배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성공이 나의 자격이 아닌 환경적인 덕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정의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 창출의 메커니즘과 연결시켜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창출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업을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바로 해당 국부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샌델은 이를 시장의 논리와 연결지어서 설명했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가 갖고 있는 선을 증진시킨다는 공리적인 관점과 연결시켜서 소개합니다. 반면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생존의 여유라고 하는 물리적인 조건이 이미 갖춰져야 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잉여식량이 없는 사회에서는 분업이라고 하는 조건이 불가능한 사치라고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축화된 동물이 단백질과 원활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작물화된 식량이 인구를 부양할 때 마침내 핀 공장을 세우고 공정을 세분하게 나눌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우리의 환경적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지요. 샌델의 관점에서 볼까요? 스미스가 갖고 있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돈의 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개별적 이익의 합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반면 롤스와 다이아몬드의 시각을 결합해 봤을 때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환경은 인류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자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으로 인해서 창출한 막대한 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기여로만 환원될 수 없는 것이죠. 분업을 가능하게 했던 해당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 환경적인 혜택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기초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창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그 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에 따른 도덕적인 책무를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또 개인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토양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연히 공유하게 된 환경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도덕적인 한계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시켜 볼까요? 세 번째 내용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도덕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된다는 논리는 아주 매력적인 주제이죠. 반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도덕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가격으로 결정할 때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존엄성이나 공동체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제약을 제시하고 시장의 만능주의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자원과 기술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작동할 뿐 결핍된 환경 자체를 창조하거나 근본적인 지리적인 불균형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인 한계를 지적했다면 다이아몬드 교수는 시장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의 결합은 우리에게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입체적인 우리들만의 주관적인 시각을 보다 확대해서 제공합니다. 가격이 갖고 있는 기구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는 어떻게 보면 유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샌들은 시장에 보상하는 가치가 반드시 도덕적인 공로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교의 시각에서도 볼 때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술, 재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면 환경적인 우연에 의해서 선점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효율성을 인정해야 하다 하지만 그 손이 닿지 않는 소외된 영역과 시장이 평가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적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고착과 총견세의 현대적인 변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인류 문명의 불평등 그리고 부의 원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원을 찾기 위해서 국부론과 총견세 두 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효율성을 강조한 스미스, 반면 지리적인 조건을 강조한 다이아몬드 교수, 이 두 분의 시각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부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는 그 유명한 핀 공장의 사례를 통해서 분업의 힘을 증명했죠. 혼자 만들면 하루에 20개도 힘든 핀을 18개의 공정으로 나눠서 10명이 무려 4만 8천 개를 생산했습니다. 거의 생산성이 240배나 뛰어오른 셈이죠. 이것이 바로 근대 경제의 핵심인 분업의 효율성입니다. 스미스는 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시장이라고 하는 기구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도 해당 시장이 스스로 질서를 잡고 풍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를 제시한 거죠. 결과적으로 스미스에게 부의 원천이라 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 또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 그리고 지능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설계가 결과적으로 국력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부의 기원을 강조한 내용이죠. 그러면 총균세에 대한 내용 볼까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스미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명의 격차 또 그 부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종적인 우월성이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적인 행운이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바로 작물화가 가능한 밀과 보리가 자생되었던 곳인 거죠. 가축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또 이런 유라시아 대륙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제한적이었던 사실을 떠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유라시아가 갖고 있는 동서의 축은 기후가 비슷했기 때문에 기술과 작물과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지형은 총과 균과 새를 먼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환경적인 제약 덕분이었던 거죠. 바로 부의 원천이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지리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분석적인 제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은 마치 상충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문명을 바라보는 거대한 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제약이 결과적으로 대륙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각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시스템,
분업, 그리고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이아몬드 교수가 명명한 총균세는 과거 정복의 도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 자본,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돼서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착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동성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샌들은 성공한 자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 또 실패한 자들이 갖고 있는 또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문드 교수가 보여준 문명의 흥망성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불평등을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한 공동체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야 하고요.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그 고전이 가르쳐준 구조적인 불평등의 원인을 직시하고 능력이 아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수용하고 불평등의 악을 끊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부와 문명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평등과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의 증대라고 하는 대전제를 명목으로 소수 민족이나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샌델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총과 쇠를 가졌다고 해서 혹은 해당 시장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는 두 모든 고전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구조적인 조건을 중시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명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종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했지요. 아담 스미스 역시 개별 경제 주체의 도덕심보다는 시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의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해당 국부를 창출한다고 보았죠. 두 저자 모두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거대한 환경 또 체계의 힘을 일궈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변성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에 변화하는 시각을 읽어낼 필요가 있지요. 총균세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 혹은 위도가 결국 격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반면 구프르의 저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경제라는 인위적인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한 거죠. 다이먼드 교수는 왜 도구는 앞서 나가는가? 라고 하는 과거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스미스는 어떻게 해야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미래의 방법론을 시장의 효율성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국부론과의 연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결코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샌달은 주장합니다. 총균세가 강조하듯이 인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운에서 시작됐다면 해당 시장은 결국 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시장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우연하게 우리가 얻은 지리적인 이점은 결국 약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샌들이 강조하듯이 정의로운 사회는 우연한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문명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사고의 실험의 주제와 연결시켜 볼까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존 롤스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입장을 제안합니다. 아시겠지만 마이클 샌델이 정의를 논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대목이기도 하죠. 샌델은 롤스가 얘기한 가상적인 합의가 실제의 계약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누구나 무지의 배일 뒤에서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혹은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비옥한 유라시아에 사는지 척박한 오지에 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롤스가 얘기한 이 이론은 다이아몬드 교수가 밝혀낸 지리적인 불운에 대한 철학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샌델은 롤스를 이용해서요, 자연적인 재능, 또 사회적인 출발선, 이런 것들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요.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보상은 전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선을 위해서 공유돼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지의 베일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신이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기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상적인 어떤 자선이 아니라 구조의 우연성을 중립화하려는 단호한 정의의 의지라고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롤스가 얘기한 우리가 타고난 운이라고 하는 결과를 인정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한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구조, 효율성을 압도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다. 바로 롤스가 주장한 선언이죠. 기존의 공리주의적인 효율성,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롤스는 정의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고 아무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교수가 갖고 있는 시각을 보완해 볼까요? 효율성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환경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집단은 자신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원주민들을 정복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행위를 하게 되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발전일지는 모르겠지만 롤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모든 사회적인 가치는 바로 정의의 검증을 거쳐야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도덕적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총균세라고 하는 두 책을 통한 주요 접점은 운이라고 하는 것, 그에 따른 정의에 대한 대결이라고 하는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총균세와 정의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만남은 우리 주변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이아몬드 교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죠.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게 했습니다. 샌들과 롤스는 그러한 진실 위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지향해야 될 도덕적 나침판을 제시하게 됩니다. 샌델은 롤스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정의론을 소개하면서도
인간은 진공 상태의 개개인으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 속에서 서사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 또 이 두 책은 두 번째로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행운을 누리는 자가 불우한 자를 돕는 시혜적인 사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 그 자체를 제도로 보정하는 공정한 사회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구조적인 동력이라 볼 수 있는 네 가지 고전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시한 지리적인 우연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옥한 땅, 동서의 축이라는 환경적 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토마스 쿤이 제시한 인식의 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재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 스미스가 분석한 분업과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도출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의 질문을 통해서 효율성만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란 효율성보다 소수의 권리와 존엄성을 우선하고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키는 사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역량보다 거대한 구조, 즉 패러다임과 환경이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번 주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문명을 움직여 온 거대한 네 가지 고전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주제를 던져봅니다. AI와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의 환경과 지식 산업의 관계성, 또한 기회로 바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란 이러한 우연한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를 교정하려는 도덕적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통찰을 배우게 됩니다. 환경적인 제약을 지식의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힘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고전들은 우리가 딛고 있는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 스스로 설계해 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공정한 분배와 구조적 격차,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논하다. 총균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총균세와 과학혁명의 구조, 국부론, 정의란 무엇인가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인간의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분업과 시장,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 마지막 정의에 대해서 다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